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을 넘어서 여전히 읽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찾는 이야기. 바로 삼국지입니다. 전쟁과 야망, 우정과 배신, 영웅들의 선택과 그 결과가 만들어낸 격변의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삼국지 리더십 이야기, 그 시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국지.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릴 적 만화책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로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조, 유비, 관우, 제갈량, 이런 이름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대에 그토록 많은 영웅들이 한꺼번에 나타났을까요? 역사를 보면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대가 필요로 할 때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시대가, 어떤 혼란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잠시 함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서기 184년, 중국 대륙 후한이라 불리는 나라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한나라는 원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방이라는 사람이 세운 전한과 광무제가 다시 일으킨 후한을 합치면 거의 400년을 이어온 대제국이었어요. 400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 긴 세월이에요. 그런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황제의 권력이 약해진 겁니다. 어린 황제들이 계속 즉위했어요. 아이가 왕이 되면 누가 나라를 다스릴까요? 어머니인 황태후, 그리고 황태후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들을 외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외척들은 나라 걱정보다는 자기네 가문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났어요. 환관, 궁궐에서 황제를 가까이 모시던 내시들이죠. 이들은 외척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 힘을 키웠습니다. 외척과 환관, 두 세력이 권력을 두고 싸웠어요.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는 썩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조직이 무너질 때는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중심의 약화예요. 회사든 모임이든 나라든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전체의 이익은 사라지고 내 것, 우리 것만 남는 거죠. 후한 말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위에서는 권력 싸움에 정신이 없는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돈을 바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재판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덮쳤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는 망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참아요. 견뎌요.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고 모레도 오늘과 같다면 그 끝에는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절망 끝에는 분노가 옵니다. 서기 184년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이라 읽습니다. 노란 두건을 쓴 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도적이 아니었어요. 백성이었습니다. 농민들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장각이라는 인물입니다. 장각은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푸른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서리라. 갑자년이 되면 천하가 크게 길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푸른 하늘은 한나라를 뜻합니다. 노란 하늘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해요. 즉, 이 말은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나라는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백성들은 호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어떤 기록에는 수백만 명이 노란 두건을 쓰고 일어났어요.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군대를 보냈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평화 속에서 군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게다가 부패한 관리들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병사들 월급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약한 군대로는 절박한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를 모집할 권한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걸 의병, 의로운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맞았습니다. 실제로 황건적의 난은 1년 만에 진압됐어요. 각지에서 군사를 모은 사람들이 황건적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재앙의 씨앗이 됐어요. 왜냐고요? 군사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각 지방의 유력자들이 자기만의 군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군대를 가진 사람은 쉽게 그 군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점장들에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줘요. 일단 위기는 넘깁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점장들은 이제 본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때로는 싸워요. 회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죠. 후한 말기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사람들, 그들이 각 지역의 군벌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군벌들 중에서 역사를 바꿀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탁현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짜서 팔며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 그의 이름은 유비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환관의 손자로 태어나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뛰어난 재능을 키우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조조였습니다. 강동 땅에서는 손견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이미 황건적을 무찌르며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이들은 중국 대륙을 셋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영웅이 나타났을까요?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유비는 그냥 평범한 돗자리 장수로 살았을 거예요. 조조는 그저 관리 집안의 자제로 편안히 살았을 겁니다. 손견은 지역의 작은 무관으로 늙었겠죠. 하지만 혼란의 시대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선택을 강요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위기는 선택을 요구해요.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숨을 것인가, 나설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리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은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굴러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형태의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상, 경제적 불안,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충돌,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도 영웅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영웅의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후한 말기의 영웅들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영웅들은 다른 무기를 듭니다. 기술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는 사람. 그것이 리더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유비도 처음부터 리더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는 그냥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어요. 돗자리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도 처음부터 천하를 호령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그냥 환관의 손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젊은이였을 뿐이에요. 이들을 리더로 만든 건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 그 순간의 선택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사람들의 대응은 달랐어요. 어떤 이는 혼란을 틈타 약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어떤 이는 기회를 보고 권력을 잡으려 했죠. 그리고 어떤 이는 진심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유비, 조조, 손권. 이 세 사람이 결국 삼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들의 리더십은 모두 달랐습니다. 유비는 인의를 앞세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조조는 실용과 능력을 중시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리더십이었죠. 손권은 균형과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황을 읽는 리더십이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짜 리더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남을 따라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유비처럼 따뜻한 리더십이 맞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조처럼 냉철한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죠. 누군가는 손권처럼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오늘 후한 말기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을 보았고 황건적의 난이라는 대폭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영웅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엿봤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위기는 리더를 만든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관리자만 있으면 됩니다.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위기의 시대는 다릅니다. 길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게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유비는 돗자리 장수였습니다. 조조는 환관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그 선택이 그들을 역사책에 올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도망칠 건가요? 맞설 건가요? 무너질 건가요? 일어설 건가요? 혼란의 시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대이기도 해요. 후한 말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의 시대, 그 시대가 만든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 만들어진다는 것을.